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했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여태까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맷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에 반응하기도 모자라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지금 시점에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채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짚어봐야 할 포인트는요, 이 대법원이 관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IEEPA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기반으로 한 관세 부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를 또 새롭게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새롭게 열리는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어떨지도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클래리티 법과 관련된 얘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블랙록의 매집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폴리마켓에서의 이 클래리티 법안의 법제화 확률은 90%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리프레시오인 갈링하우스도 클래리티 법안이 4월 말까지 통과될 확률이 90%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 확률과 또 기대감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백악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 스테이블 수익 분배와 관련해서 은행권과의 갈등을 오는 3월 1일까지 해결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마감 시한을 설정을 한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조금은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190억 달러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에 조금 그럴싸한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의 행보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일까요?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딱 타이밍 맞춰서 비트코인 매집 규모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서 6,500만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블랙록의 행보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대형 기관들의 확신을 반영한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클래리티 법안이 법제화가 완료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일단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 핵심적인 자산으로 조금은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은 새로운 국면을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어떤 또 가격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1% 넘게 빠지면서 67,4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주말 사이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7% 하락하면서 1947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가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크기는 합니다. 3.9% 하락하면서 1.37달러.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3.7%의 하락률 보이면서 8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1%냐 3%냐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기에는 조금 흐름 전반이 약하다는 걸 더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의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때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잠시 후부터 만나보기로 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크립토 김상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설날도 있었고 뭐 트럼프 관세 이슈가 제일 크긴 했는데 이때 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뭐 미국, 이란 이런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좀 굉장히 스펙타클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번 주 관여해가지고 이제 주요 뉴스들과 제가 생각하는 흐름들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나눠왔었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오자마자 우리 시장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건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어떤 이슈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 전문가님이 심사숙고해서 내용들 가져오셨으니까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관세 관해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이 관세 무효를 예상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서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역법 122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말 합법적으로 관세를 뭐 걷어들이겠다. 그 다음에 뭐 관세를 걷어들인 것도 환급도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 또 비트코인으로 또 뭐 쓸 것인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뭐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은 살짝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자라는 그렇습니다. 심리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월가들이랑 이제 뭐 마켓 메이커들도 지금 현금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방향 자체가 뭐 클라리티 법안을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이 방향에 대해서 뭐 결국에는 결정권은 뭐 미국 뭐 사법부와 이제 트럼프와의 합의지 않습니까? 그 연준에 대한 방향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모습을 조금 봤을 때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관세와 관련해서 확실히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 이란도 지금 계속 뭐 유예가 되고 있고 네. 뭐 주말 사이에는 퍼드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란에 벌써 폭탄이 터졌다. 뭐 지금 피자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피자 지수 아십니까?
피자로 이 물가를 결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이제 그 트럼프가 백악관 근처에 보면 펜타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직원들이 이제 야근을 하고 있다. 야근을 할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피자입니다. 피자를 네, 피자 지수가 있는데 그 피자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 펜타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것은 지금 오일 가격, 그 다음에 피자 지수, 그 다음에 트럼프 트위터. 뭐 이런 세 개가 저는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뉴스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3월 1일 날 뭐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자 지급이라는 이슈로 이제 뭐 은행권들과 이제 거래소 간에 이제 뭔가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은 세금입니다. 네, 세금. 저희 나라도 뭐 내년부터 세금을 건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뭐 정치 방향이라든지 정책 이슈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일 경우에는 이 클라리티 법안도 결국엔 호재성에서는 좀 뒤로 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현금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내포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법원에서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기는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지나간 얘기라고 이제 두고 우리가 조금 앞서 오는 이벤트로 살펴봐야 될 거는 미국과 이란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 26일까지 무언가 조금 합의안을 내놓아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우리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일 이제 초고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22년도 이제 러우 전쟁 때를 겪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암호화폐 정말 최악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테더로 이제 뭐 바꾸던가 아니면 진짜 현금화를 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한번 뭐 100% 이제 뭐 현금화를 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계속 관망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조금씩 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정보방 뭐 들어오셔가지고 뉴스를 보신다든지 그때부터는 뉴스를 본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뭐 전쟁에서 뭐 미국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방향이 이제 정말 어떻게 흘러가냐. 네. 최악이면 앵커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현금으로 확보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될까요? 떠나야 되나요? 맞습니다. 뭐 전쟁이 되면 뭐 오일 가격도 오르고 뭐 이제 달러를 많이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고 여기서 저는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래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죠. 아, 좋습니다. 손절이죠, 지금. 네, 일단은 거시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얘기들 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할 건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것마저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나한테 해당하는 선택지가 과연 뭘까 아직까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더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준다고 하십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말고도 우리가 조금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알아챌 수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걸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비트코인 샤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뭐 지표들을 세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샤프 비율을 들고 온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샤프 비율에서는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한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오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오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횡보를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척하면서 살짝 이제 또 하락을 할 경우를 다 포함해서 현재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 지표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뭐 ETF 유입이라든지 뭐 금은 방향, 뭐 미국 이란 뉴스가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맞다면 지금은 최저가 수준이겠지만 이제
뭐 지정학 이슈라든지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 지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신저점은 또 갱신하라고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럴 때는 안 깨줬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다들 뭐 55K를 간다. 그러면 저도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실 겸허히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들이보다는 그때는 뭐 업비트를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삭제하고 좋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비트코인 다시 뭐 1억이 갔다 하더라. 그때 다시 열어가지고 보고. 네.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적립식 매수입니다. 네, 적립식.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금 스트래티지를 잘 표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DCA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소화하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지금 많은 지표들이 저점 부근이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늘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설령 지금이 진짜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저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1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르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살펴보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그널이 언제 나오는가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를 조금 내다본다면 또 중간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는 또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보는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빅쇼트는 언제 올 것인가 시기적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던 미국 이란 전쟁 이게 안 되면 저희한테는 정말 호재성 기사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빅쇼트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요하겠지만 미국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서 정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트럼프도 결국에는 코인을 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 들긴 할 겁니다. 안 올려주면 그냥 중간 선거 자체를 패배한다라고 이제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월 중간 선거 이때가 11월 20 며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으로 비트코인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 좀 큰 급락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오. 근데 급락이 없었다. 급상승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한다. 네. 그러면 그 위에는 상승을 또 조금이라도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를 시에는 정말 11월 이후로는 급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11월 중간 선거를 한 반년 정도 앞두고부터는 슬금슬금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뭐 암호화폐에서 약간 약불장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미국 이란 전쟁, 관세 이런 걸로 변수가 뭔가 너무 많죠, 근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또 초고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이 뭐 이제 오픈을 할 때 장이 열리고 나서 계속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 뉴스를 보시면 맞아요. AI가 고용을 대체하고 회계를 대체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 매수 매도를 또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러한 뭐 AI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뭐 대체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AI 버블 이러면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뭐 거기서 물가도 뭐 어떻게 바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좀 장기 플래닝이 하겠지만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점점 가속화가 된다면 이것도 비트코인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하락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인지 만나봤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셨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이슈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을 조금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희망은 조금 배제하고 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 저점을 갱신했을 때 여기서 오더블럭이 생기는지 매수세가 생기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와중에도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97K입니다. 벌써 뭐 4,500달러가 빠졌는데 네. 이제 저점은 일단은 단기 저점은 66이 되겠고 이제 그 밑은 65입니다. 65가 깨질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일단 여기서 박스권이라
뭐 하더라도 만약에 질질 정말 끌고 가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는 이 삼각 수렴이 깨지면서 방향이 위아래로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삼각 수렴이 깨진다는 거는 사실 어디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변동의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3월 불장설, 뭐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안에 뭐 관세 이거는 것도 좀 잘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 스트레지 평단 75K를 넘어서 80K를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클라리티 법안까지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다시 뭐 비트코인은 뭐 100K 이상 가겠지만 이건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65K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 차트만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힘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급락이 나왔던 이 구간을 이제 FVG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정말 이제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2,500 라인입니다. 지금 뭐 1,900 라인에 걸쳐 있겠지만 네. 뭐 비트와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같이 비트코인은 같이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500 라인에 와가지고 이제 2,600, 3,000까지 가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방향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되 그래도 이더리움은 2,500 정도를 탈환하는 모습은 나타나면 그 이후로는 조금 가속화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특정 가격에서는 급하게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건 저기까지 계속 살금살금 올라가거나 한번 임펄스가 한 두세 번은 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뭐 시간에 상관없이 다른 투기 자산들과 다르게 네. 뭐 시간이 좀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게 또 좀-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갑자기 또 올라가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조금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XRP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채널 하단에 지금 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채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는 뭐 가정을 조금은 해보겠지만 네. 이 채널 하단을 리탄할 경우에는 저는 아까 무조건 매수 포인트라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적립식 매수를 계속 추천을 드리고 2,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또 매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이제 호재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뭐 1,800원, 1,700원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런 하단을 무조건 그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돌파할 경우에는 2,500원, 2,950원 이 중첩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네. 네, 이까지 왔을 때는 한번 그래도 현금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메이저 코인들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히든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비공개 없이 들고 왔는데 오. 오브스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 제일 수혜받았던 코인이 웨이브입니다. 오. 웨이브 그때 5만 원인가 48,000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저도 소액으로 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던 코인인데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뭐 볼륨이 나왔다가 맞다가 하는데 이란 전쟁이 될 시에는 오브스는 최대 수혜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전쟁 리스크긴 하지만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오브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